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한 경남교육청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달에만 경남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47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14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천시는 공공시설 운영과 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추가 감염 막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큰 영세 상공인들을 노린 해외 보이스피싱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유기농 주스 업체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필리핀의 구매 대행 회사라며 필리핀 한인회의 새해 선물용으로 주스를 대량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찾다가 네 가지 정도 해서 견적을 요청을 드렸고 그중에서 선정이 되신 거세요. 국내 대행 물류업체를 소개하며 항공 운송료를 먼저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서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물품비랑 물류비랑 한꺼번에 좀 결제를 해드리려고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기단은 위조한 해외 송금증을 보내며 2, 3일 후에는 배송비와 구매 대금이 모두 입금된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럴듯하게 꾸민 항공운송 예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합니다. 물건값이랑 물류값이랑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고서 제 계좌까지 넣어가지고 그거를 송금증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제 그거를 의심을 안 하고 배송비 300만 원을 보내자마자 이들은 잠적합니다. 사기단 피해자는 온모 씨로 필리핀에서 소재 파악이 안 돼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오 씨 일당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에도 필리핀 한인회와 디지트 트레이닝, 마닐라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가며 1년 가까이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적은 주로 영세 상공인.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큰 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하실 때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당 기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은 해외 송금증을 보내며 운송료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18년. 당시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만 내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부 징계 규정을 무시한 경남교육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낮은 등급의 징계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2020년 저희가 6월에 공무원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상남도 자체의 기준은 폐지를 하고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교사가 해당 학교로 다시 복귀해 담임을 맡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전보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지금 대리 정보를 낸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조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합천교육지원청 지하대피소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주도한 관계자 4명이 모두 훈계 차원의 징계인 견책에도 못 미치는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일반 교계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화면 정도가 몇 명 없습니다. 경고와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제19 감사기식 징계 처분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간 곳이 있어 추운데요. 반면에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껑충 뛰면서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는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 상태가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점점 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 남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함안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사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천 노부부발 2차, 3차 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촉자뿐만 아니라 동선 노출자도 확진되는 등 이달 들어 지역 감염만 47명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집단 확진 사례들 모두 최초 감염원은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노부부발 추가 확진 환자가 3명 더 발생했습니다. 노부부의 경로당 접촉자 배우자인 70대 남성이 확진됐고 삼천포의 한 병원 입원 환자인 또 다른 70대도 확진됐습니다. 노부부 중 70대 여성이 자주 다니던 김산 내과의원에 같은 시간대 방문자도 확진됐는데 이 여성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11월 1일 이후에 사천시 김산 내과의원을 방문한 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진주에선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그리고 김해에선 해외 입국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사천 노부부 관련 확진자만 벌써 14명. 5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60대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29명이 감염된 창원 일가족 관련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달 들어서 경남에서 지역 감염자만 47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4명꼴. 지역 감염이 열흘 만에 40명을 훌쩍 넘은 건 코로나 초기와 광화문 집회 등 2차 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단계 격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의 생활화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사 모임과 경로당발 확진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달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어서 대유행 기로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8일 이후 14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천은 한마디로 초비상입니다. 사천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의 운영과 행사를 전면 중단했고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기자입니다. 사천시 삼천포 거리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떠말 정도로 한산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주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도 이게 별 부담을 못 느꼈는데 지금 갑자기 11명이라고는 이게 뭐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사람이 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70대 여성과 이 여성의 배우자가 확진된 지난 8일 이후 사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입니다. 감염 장소도 경로당과 목욕탕, 검은방, 유원 등 여러 곳이고
70대 여성의 감염원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사천시는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338곳의 경로당에 이어 노인대학, 무료 경로식당 등의 노인시설이 문을 닫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중단했습니다. 어린이집 82곳이 긴급 보육 대상을 제외한 휴원에 들어갔고 복지체육시설도 휴관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시켰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방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사천시는 행사와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했고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한 문화예술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연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미 예매하신 분들은 환불 조치를 해드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1.5단계로 격상한 사천시는 마스크 쓰기와 고위험 시설, 다중 집합 장소 방문 자제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삼천포 소재 병원은 현재 방역을 마치고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환자가 지난달 28일 사천 남일대 해수월들을 이용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부부 중 남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오늘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하며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함안경찰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장단 선거를 약 2주일 앞둔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이 든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함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식이 오늘 오후 2시 칠서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열립니다. 여성 농업인 리더 국내 치유농장 연수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 식물랜드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지적제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의령군 가래면에 있는 요도마을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화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 용남면의 화포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거가대교와 같은 지방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출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국토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웅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안을 찾기 위해 재구조화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개발공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웅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창녕군 체육회 한 직원이 보조금 56억여 원을 빼돌려 쓴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창녕군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보조금 운용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2018년부터 보조금을 받은 40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670명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시는 올 상반기에 임대료 10억 원 상당을 감면해줬으며 이번에 2차 추가 감면을 통해 20억 원의 감면이나 환급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울산 경남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는 올해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울산과 경남권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들의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어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장학금과 보호관찰 청소년 김장 나눔 행사 비용으로 쓰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사태를 빚자 온라인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3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62살 B씨와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긴 목회자 59살 C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물림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나 목줄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 문화관광시책을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진주축제 발전 계획과 관광상품 개발, 예술인 단체 지원 등 문화관광시책 전반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진주시는 재단 설립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4개 단체로 분리 운영되는 진주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